예, 이건 안 해놨구나. 이건 하면 또 다시 해야 된다. 예, 예, 오늘 프린트 한번 봅니다. 자, 수업은 보니까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토요일만 하고, 아니면 일요일 하루만 하고, 일단 진도 봐가지고, 일단 다음 주 수업합니다. 다음 주 또 지금 하는 대로 예, 오전하고 오후하고, 일요일은 또 그래 하고, 일단. 그리고 이제,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5시부터 예, 토요일만 일요일 하고 해. 그러면 토요일날 2시 8시까지 하고 그리고 일요일 또 하고, 일요일은 이제 1참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일단 1참 하고, 그 다음 또 1참 하든지 하고, 그러니까 2차까지 같이 하고, 한 번 하고 2차를. 예, 토요일만 하든지 아니면 일요일만 하든지 한번. 일단 다음 주는 하던 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차는 이제 그거 하겠어요.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그거 다 하면 좋은데 다 안 돼, 좀, 예. 그래서 다음 주 하여튼 간에, 2시에는 일단 2차 한번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오후에 좀 남아있는 거 하고, 일요일도 이제 1차 하고, 그래서 진도를 좀 빼놓고, 진도 거리 하더라고요. 자, 오늘 좀 프린트를 보시면 방제시설 판정 기준인데, 이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로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가로역이. 그래서, 좀 한번, 아니면, 방제시설, 자, 요, 종류를 써라. 요래 할 수도 있어요. 몇 개. 자, 그러면, 프린트 1페이지 찾았어요? 첫 번째가 방상펜이 있고, 그 밑에, 서리방지용 미세살수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방풍, 님. 여기 어제도 찾았죠? 6에서 7m 하다가 여기 6m 이상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방풍님에, 그래서 거기 6m 이상입니다. 숫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방풍망, 방충망이 있고, 방조망이 있고, 비가리 바람금막이, 트레리스 이살육 선식이 있고, 사과 개별 지주가 있고, 단감, 뜰금감 개별 지주, 덕 및 Y자인 시설, 이렇게. 일단, 옆에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방성펜은 봐요. 이제 펜 부분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기둥으로 되어 있다, 여기. 방성펜. 자, 그 다음에 펜 부분은 날개 회전은 원심식 모터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며 좌우 180도 회전 가능하고 펜의 크기는 면적에 따라 다르다 가정하다. 기둥 부분은 높이가 6m 이상 되어 있네요. 6m 이상. 숫자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가로 열고 방상펜을 가로 열고 나오든지 설명해서 아니면 숫자 가로 이렇게 나오든지 여기선 1.5점 해갖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3.5점 이렇게 안 나오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당 1마력은 석대 3마력의 1대 이상 설치 권장한다. 이렇게 그래서 방상펜 펜과 기둥 180도 회전되고 기둥은 6m 이상이다. 1000제곱미터당 1마력은 3대 세대 줄 것이고 서리방지용 미세상수장치 서리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살수량은 500에서 800m다. 10아르당 미세살수 설치 점적 관수 등 급수용 섭변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방풍님. 자, 높이가 6m 이상의 연년생 침入수와 상엽 하늘수가 5m 이하입니다. 간격으로 과수원 둘레 전체에 쉽게 되어 과수원 바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다. 방풍님. 6m, 5m. 6m 이상 높이가
영양제 침묵 쓰고 상로 관료선은 5m 이하다. 방품님. 여기 아까 앞에 기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으니까 한번 눈여겨 봐야 되고. 방풍망. 망 구멍 가로 세로 6에서 10mm. 66에서 10. 방문 네트를 과손 둘레 전체나 둘레 일부 1면 이상 또는 전체 둘레 20m 이상 설치해야 된다. 6에서 10. 그 밑에 방충망도 똑같네요. 망구미 가로세로가 6m 이하, 6에서 아까 10이고 6m 이하, 방문 네트로 과손 전체를 피우겠다. 방조망 종종 가로세로가 1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10mm 초과. 방조망은 10이고 방충망은 뭐 6m 이하고 방풍은 6에서 10이고 그 정도에서 안 나오겠어요? 방상편하고 그 밑에도 뭐 더 뭐 좋겠지만 그 정도에서 한번 다 숫자에서 한번 방상 180도 아까 6m 이상 10제곱미터당 1마력은 석대. 그리고 방풍림은 6m고 상도고 5m. 방풍망은 아까 6에서 10mm, 방충은 6mm 이하, 방조가 10mm 이상. 자, 비가림 바람막이 한번 읽어보시고, 트레리스 이사선선시, 사과 개별지주, 단감 뜰거만 개별지주, 등 및 Y자인 시설 쭉 한번 읽어보면 보시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가장 유력한 게 아까 말한 처럼 이 가루역기 아닙니까? 가루역기 한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외우시고. 자, 비가림 바람막이 한번 읽어봐요. 자, 설치하고 이제 트레리스 246선식, 트레리스 방식, 그 다음에 사과 개별주주, 단감 뜰거만 개별주주, 덕 및 Y자인 시설. 제가 볼 때는 방세 시설의 판정 기준보다는 그 종류가 나올 수도 있고 설명한 게 중에서 뭔가 이래서 가루역기 나올 수도 있고 방상펜인지 풍림인지 풍망인지 방충망인지 방조망인지 그 정도 선에서 안 나오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안 보는 것보다는 봐야 됩니다. 자, 모의고사 할 때 그거 있으니까 그 문제 한번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이제 이거는 이거 몇 퍼센트 이거 외우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그거 아야 이건 포기해야 돼요. 이거는 만약 나오더라도 이런 공부할 수가 없는 거고. 이 페이지 밑에 박스 밑에 한번 쭉 보고 갑시다. 2개 이상의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은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0%. 요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거 신이라도 못 외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방조와 방충은 가순의 위와 측면 전체를 덮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윗면하고 측면 전체 줄 거야 되겠죠. 방조와 방충은 전체. 아까 이런 방조는 10mm 초과입니까? 방충은 6mm, 방풍은 6에서 10. 그렇게 해야 돼요. 풍이 6에서 10이고, 충은 6, 조는 10. 예. 조시하든지 하지 돼요. 풍이 6에서 10이에요. 풍 하니까 6에서 10 이렇게. 풍이잖아, 풍. 하여튼 간에 그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수입 보장 상품에서 가로 열고 양파, 마늘, 감자, 걸재배, 콩, 양배추, 포도도 할인율 동일하고 하우스 감귤 봐요. 가로 열고 온주 밀감류의 경우 방제시설 할인 적용 기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추가 할인 현장 조사했을 때 실제 설치 여부 확인하고 추가 할인은 적용하는데 최대 20% 줄 것이고 2번 추가 할인 적용할 때는 반드시 설치 여부를 확인해라. 그래 추가 할인한다. 설치 여부 확인하고 자 우측 페이지 이제 하우스 간결 가로 망감류입니다. 방풍과 조망의 설치에 따른 기본 할인이 미정이 된다. 풍하고 조는 이제
하우스 강불 망감료는 미적용. 하우스 강불 방제시설 할인 적용 시 하우스 일부가 하우스 강불 경우 방제시설 할인 불가. 마지막에 강불 품목 방제시설 할인 중 방상, 서리용, 미세살초 장치는 동상의 특약 가입 시에만 적용된다. 동상의 특약, 감귤 동상에.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 구몬병의 이게 뭐예요? 복숭아 그 파트입니다. 그래서 병에 이제 요게 요 추가 할인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요건 아까 그 박스입니다. 박스. 자, 요거 세균 구몬병. 요렇게 예 이제 요걸 따왔는데 와, 요거 참 이렇게 요런 병이 지지직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잎에 발생하고 잎 가지와 과일에도 발생한다. 봄철 잎에 형성되는 병반은 수침상의 적자색 내지 갈색이다. 적자색 내지 갈색. 그리고 후에 죽은 조직이 떨어져 나와 구멍이 생기고 가지에는 병증이 적자색 내지 암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가지가 죽는다. 고사된다. 어린 과실이 초기 병증은 황색을 띠고 황색. 차츰 흑색으로 가다가 나중에 녹황색을 띠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세균 구멍병이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요걸 추가시켜 나와서 혹시나 가로역기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병명에 대해서 설명이 요번에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 들어왔어요. 요거 들어온 거. 요거는 복숭아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칠판. 여기 먼저 되어 있나? 박스가 없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 프린트에 보면 요 세균 구몬병 밑에 뭐가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벼죠, 벼. 예, 벼가 이제 구분해가지고 보면 보상하는 병충해 종류 이 벼입니다, 벼. 벼 이거는 어떻게 하세요? 예, 그렇죠. 요거 한번 외워봅니다. 순서대로 야 이게 또 좋다. 왜 외울 때도 봐요. 흰 어디 갔나? 그 박스 보면 우리 3페이지에 흰잎 마른뼈, 새, 줄무늬, 도깨비, 먹은 배 이래 했잖아요. 흰, 새, 줄무늬, 도깨비가 먹은 자, 여기까지. 왜? 이제 병충한데 앞에 흰새 줄무늬 도깨비까지는 뭐라고? 이거는 병해고 자, 먹노린자하고 배멸구는 충해입니다. 요리 이제 옛날에는 그냥 병충해 하나였는데 이렇게 세 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병해만 적어라. 충해 적어라. 이렇게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벼에서 병충해 종류를 5개 써라.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첫 글자 요거 외워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 요거 외워야 돼요. 흰새 줄무늬 도깨비가 먹은 배 이렇게 요거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 동에는 뭐라고 이거는 먹은 배 먹배는 뭐 이게 뭐라고 이거는 충해도 충해 앞에 거는 뭐 병해 이렇게 구별됩니다. 박스 있잖아요. 박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여기는 박스가 어디 날라가 버리는 없네. 자, 그래서 요거 꼭 7개 외우시고 이제 여기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혹시나 나온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 병, 이 흰잎 마른병, 깨시무늬병, 도열병, 세균성 벼른병, 벼멸구, 먹노린재 이 7개 병명이라든지 병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 이런 걸 적으라 하면 이거 머리 아파요. 이거 병발이 먼저 이거 그래서 이런 이름을 그 문제 시켜서 제가
해놔봤는데, 자, 첫 번째 봐. 이걸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농사를 집한 사람도 모르고 겨우. 저 이게 잘 안 돼요. 배멜구. 이런 게 배멜구인데. 먹놀인제. 요거. 자, 그래서 뒤에 문제 보면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줘봐요. 병충해를 병해와 충해로 구분해서 쓰시오. 아까 그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7개였는데 여기 구분되어 있잖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 1단계 그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자 병충해 중 벼멜구의 피해 양상에 써 있어요. 벼멜구. 자, 그럼 이제 벼멜구에 대해서 좀 한번 봅시다. 절반 봐요. 이거 벼멜구. 자, 프린트 찾으세요. 6번 되어 있네요. 성충이 중국으로부터 허리가 비오는 날에 저기압대 기울을 타는 날과 정착 후에는 이동성이 낮아 주변에서는 정식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충이 나왔네. 충충충. 충이 그래서 충인 거야. 이게 벼멜구가. 자, 그 다음에 서식이 큰 점이면 에멜규는 개별적으로, 에멜규는 개별적으로 서식하나 벼멜구는 집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그림 보면 봐요. 이 벼멜구는 집단적으로 봐요. 논 한가운데 이런데 생기는 거예요. 이 벼멜구 중에. 자, 그 다음에 자, 벼멜구 흡접으로 인한 전행적인 피해 양상은 자, 농 군데군데 둥글게 집중고사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농 가장자리가 아니고 가장자리는 이렇게 박히고 집중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흡접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사시기가 빠를수록 수확량도 거의 감소하고 불완전 잎의 비율은 높아진다. 쌀알의 중심부나 복부에 백사색으로 신목백미, 자, 그리고 우유피를 비하는 유색미, 그리고 과피에 염료수가 남아있는 청피, 이런 것들 갈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뱅이다. 중국에서 날아왔다. 벼멜구.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집중적으로 군데군데 중앙에 나타난다. 그리고 쌀알의 중심부나 복부가 백색의 불투명한 신목백미라는 거 거기. 표면이 우유빛처럼 불투명하면 우유자 유백미가 되고 과피에 염료소가 남아있다면 청미 등으로 발생한다. 신목백미, 유백미, 청미 이런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 이거는 벼멜구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까 뭐가 나왔었어요? 벼멜구의 피해 양상이라 했잖아요. 피해 양상. 그럼 여기부터 적으면 되겠네. 피해 양상이면 봐요. 벼멜구는 흡족으로 인한 전형적인 피해 양상은 농군데군데부터 쭉 적으면 되겠네. 그래서 흡접으로 인한 전형적인 피해 양상은 농군데군데 동기에 집중해 나타나고 피해는 고사시기가 빠를수록 수확량도 크게 감소하고 불완전 잎의 비율이 높아진다. 쌀알 중심부나 복부가 백색으로 있는 신목백미와 우유빛으로 되는 유색미, 염록소가 남아있는 청미, 과피가 염록소로 발생한다. 여기 벼멜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몇 번 여러분 이제 이 벼멜구라는 이런 어떤 이런 걸 봐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벼멜구 나오면 아, 중국으로부터 왔구나. 벼멜구. 그리고 아까 충해다. 성충해. 그리고 집단적이다. 흡접으로 인해서 여러 나타나고 중앙에 나타난다. 그리고 신목백미가 뭔지, 유백미가 뭔지, 청미가 뭔지 이런 개념을 좀 숙지해놔야 여기서 일이 나온다면 이거는 참 이거 뭐 답이 없는데 이거 7개를 해야 되잖아요. 5점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지엽적인데 참 그래요. 가로치기 나오면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나오든지 한번 이런 병명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는 시사하는 거는 누구나 봐도 아까처럼 간단히 나오면 그렇게 나오고 아니면 하나의 병마다 이렇게 문제를 줘가지고 풀 때는 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 어떻게 다 하겠노. 그래서 수험을 공부를 할 때는 마하면 마할수록 괴롭다. 그 수험생은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이거까지 해야 돼, 저거까지 해야 돼. 나중에는 이거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지금 해야 돼. 왜 바뀌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고. 막판에 가서 이 병충해 이거 설명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올 문제를 뽑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수업은 하지만, 수업하는 거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뽑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걸 봐요. 이게 5점 나올 텐데, 이건 5점 나오지, 10점이면 15점 주겠어요. 이거 적는 거 가지고. 그러면 가로 나오고 이런데, 이걸 7개를 해야 겨우 5점이야. 그것도 지엽적으로. 그 배 중에서도 하여튼 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으니까 다시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가지고 역으로 해서 봐요. 그래야 기억에 남지. 저것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요. 자, 병충해 중 흰 입마른 병, 발병, 병징, 병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입이 말랐다는 거야. 말 그대로 입마른 병. 자, 봐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흰, 세 줄무늬. 자, 봐요. 흰, 새, 줄무늬, 또가 나오, 또깨비, 또, 깨비가, 먹은 배, 먹노린재, 배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자, 출수기에 전형적으로, 자, 보통 출수기. 일찍 나죠, 출수기. 싹이 날 때 나타나고, 상습 발생지에서는 초기에 발생하면, 자, 초기에. 드물게는 모편에서 모판. 입마른 병. 병증은 주로 엽신 및 엽초에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는 배알에 나타난다. 병반은 수일이 경과후 황색으로 바뀌고 선단부터 하얗게 건조 및 급속히 입이 말려 죽는다. 그래서 이거 보면 여러분 봐요. 자, 이거 자르면 발병 나왔죠? 그리고 병증 나왔죠? 병반이 나와 있단 말이야. 흰 입마른 병이 가장 논리적으로 발병은 그 병증은 뭘 수반하나 병반은 이렇게 딱 있어요. 나중에 죽는다. 그래서 문제 내기가 가장 좋은 게 또 이건 거예요. 문제만 봤을 때는 어디 갔나 이거. 저 흰 입마르병의 발병, 병증, 병반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딱 세 개. 그대로 있는 걸 적은 거예요. 발병 똥똥, 병증 똥똥, 병반 똥똥 이렇게. 안 나오기를 바라고 그냥 뜯고 갑니다. 이거 이게 참 그래요. 그래도 한번 출수기 그리고 엽신 및 엽초에 나타나고 배알에도 나타나고 자 황색이 있다가 나중에 건조됐다가 죽게 된다. 이렇게 하여튼간에 훌륭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요. 4번 배에 보상하는 병충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를 병해충 명과 가로에 알맞은 쓰시오. 자, 도열병돼 있는데 자, 하나, 둘, 세 개 등의 지상 부위에 병발을 형성하고 입, 이삭까지 세 개 나오네. 입, 이삭까지의 도열병선이 가능하다. 세 군데나. 그래서 입도열병, 이삭도열병, 가지도열병, 입삭가지도 이렇게 불러요. 병발이 형성되고 입에는 폭이 전체가 분홍색을 띠고 가라앉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이상목이나 이삭까지는 열번 습기가 많으면 표백에 잡히 곰팡이 핀다. 자, 도열병하고 가봅니다. 칠판. 이제 도열병이 요 그림이에요. 도열병. 자, 도열병은 요 도열병입니다. 도열병까지. 병균은 진균의 일종으로 자난균에 속하고 종자나 병든 1차 전용원이 되고 2차 전용원의 병관 행성이 형성되어 분상세포가 바람에 날려서 공기됩니다. 자, 입, 이삭, 가지 등의 지상 부위에 병관을 형성하나 입, 이삭까지 도열병이 가장 흔하다. 그래서 아까 이 가로가 요거야. 입, 이삭, 가지. 잎에는 방충인 병관이 형성되어 심하면 붉은색 되고 가라앉지 않게 되고 갈색 되다가 마지막에 곰팡이도 되고 그래서 여기 도열병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요 도열병. 그래서 요거 잎, 이삭, 가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처음에는 뭐라고요?
ML9. 그 다음에 흰입 마른병. 그 다음에 도열병. 자, 5번은 병충해 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초기 병발은 안갈색 타운행이고 괴사부의 흰색의 중독부를 가지고 있고 시간 지난 원행 대행으로 병발로 윤물이 나타나고 줄기는 흑갈색 미세 무늬가 발생하고 이후 확대되어 합쳐지면 줄기 전체가 단갈색으로 변하고 이삭 줄기는 흑갈 줄무늬 전체가 흑갈색으로 변한다. 깨씨 무늬병 여기 있네요. 요 그림 한번 봐요. 요 깨씨. 깨처럼 짜자자자 붙어있는 깨씨 무늬병이에요. 자, 그래서 요 보면 깨씨 무늬병 여기 있네요. 초기 병변은 안갈색 타원행과 괴사부 주위에 황색의 중독부를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원행 대행으로 병반으로 윤문이 뭐야? 이 동그란 문이 이렇게 윤문 생기고 줄기는 흑갈색 미세 무늬가 발생하고 이후 확대하여 합쳐지면 줄기 전체가 단갈색으로 변한다. 이삭 줄기는 흑갈색 줄무늬에서 전체가 흑갈색으로 변하고 이삭 끝에부터 빠르게 침투되고 배아래는 암갈색 반점이 되고 후에는 붕괴부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씨 무늬병. 한번 그냥 읽어보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가로에 병충명과 써라. 종자, 접촉, 토양의 전염은 하지 않고 매개충이 뭐뭐에 의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이다. ML9. 여기 뭐라고? 줄무늬 이 말은 병이네요. 자, 그럼 봐요. 이 줄무늬. 자, 줄무늬 보면 종자, 접촉, 토양의 전염은 하지 않고 매개충이 ML9에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이다. 전행적인 병직은 넓은 황색 줄무늬가 있고 도장하면서 뒤틀거나 아래로 쳐진다. 병에 걸리면 분열강도 적어지고 출수되지 않고 출수되는 기형이나 불안전한 출수가 많다. 줄무늬 이빨병, ML9 바이러스. 그래서 이거 한번 어디 갔노? 줄무늬 입마르병 한번. 자, 7번 문제 봐요. 배열에나 엽초에도 병증이 보인다. 배열은 기부터 황색 쭉 됐다. 이게 뭐예요? 세균석 벼입마르병. 자, 요거 특징은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꼿꼿이 서 있고 요게 나와야 돼요. 나중에 쭉정이 된다. 알이 안 열린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세균성. 요 세균성 주로 배알에 생기고 엽초에 대한 병증이 보인다. 쭉 전체가 배알은 되고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왜? 배알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는데 숙이지 못하고 꼿꼿이 서 있으며 배알은 배알 병률이 전개되고 쭉정이 되고 발하지 못한다. 거기 세균성 배알 마른병. 자, 마지막이 뭡니까? 먹노린재 병충이다. 요거 저 마지막 먹노린재 한번 봐요. 비가 적은 해입니다. 비가 적은 해요. 발생하고. 자, 비의 줄기에 구침을 받고 흡접해야 된다. 흡접 부위를 퇴색하고 가장자리, 논의 가장자리에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다른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병의 충해가 나왔을 때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예상은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를 물어보면 그거는 너무 가혹한 시험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냥 그렇게 적어야지. 이걸 들어왔다 해서 이 병명 이걸 다 적으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어떻든 문제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환급이 나와 있네요. 환급도 똑같습니다. 배웠던 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환급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계약이 무효나 효력 상실 해지가 되었을 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 중 보험사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금액이 감액되면 감액된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환급을 돌려준다. 근데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 그리고 책임 있는 사유. 무효의 경우 전액을, 효력 상실이나 해지는
요 기율에 따라서 환급보험료를 계산하고, 책임이 있다면 그 갱갑에 따른 환급보험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되며 보험료를 주진 않는다, 발언하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책임 있는 사유는 뭐다?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대죠. 이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를 해지했다. 사기 계약 해지, 중대한 사유로 해지. 이건 보면 사기는 원래 취소인데 여기 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좀 그래요. 뭐 사기 취소, 계약 해지 이렇게 중대한 사유로 해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지문도 미납되면 계약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책임 있는 사유, 임의 해지, 사기에 의한 취소나 계약 해지 이런 게 나오겠죠. 취소 해지, 보험료 미납 이렇게 해서 나오는 지문들. 그래서 뭐 환급되는 거 똑같습니다. 뭐 달라진 건 아니고 한번 자 그렇게 해서 바뀐 내용들 한번 훑어보시고 6페이지까지 한번 쭉 이 뭐 병이 이거 뭐 한번 들어온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본 거예요. 보시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는 이제 1페이지고 인수 제한 목적물 안개사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